안녕하세요. 자전거 탄지 1시간 20분 정도 됐고 한 700 몇십 칼로리 소모 중입니다. 좀 늦게 시계가 들어가가지고 제가 원래 영어 공부를 할 때 자전거 타면서 유튜브로 제가 이제 자주 보던 영어 채널, 영어 회화 공부하는 채널 틀어놓고 그냥 듣기만 했었거든요, 거의. 그래서 계속 들어야지만 조금 익숙해지고 이제 집중이 잘 안 돼서 딴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근데 며칠 전부터 챗GPT로 그러니까 회화 이렇게 주문을 이렇게 넣으면은 너가 여행했을 때 자주 쓰이는 표현을 한국말로 말하면은 내가 그걸 영어로 답을 해볼 테니까 그걸 듣고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해줘. 이제 이런 식으로 며칠 전부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사실 필리핀 어학연수도 가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챗GPT 필리핀 어학연수 가보진 않았지만 일단 기본 영어 회화는 챗GPT하고 얘기하는 걸로 충분히 조금 일단은 당장 급한 불은 꺼진 듯한 자신감이 좀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여행 책을 요새 자주 보는데 어제도 도서관 가서 중년에 떠나는 세계 여행이라는 책을 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 40살 때 가정주부신데 너무 삶이 힘들고 건태롭고 정말 살기 위해서 여행을 도피처로 생각하고 떠났는데 거기서 또 다른 자기의 모습을 발견을 하면서 여행이 도피처가 아니라 삶의 목적이 되어버려가지고 아들이 16살인가? 인데 같이 여행 막 다니면서 나 혼자서도 막 다니고 몇 달씩 다니고 여행을 그러면서 이제 여행 관련된 강의도 하시고 책도 쓰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행이 단순히 어떤 소비 행위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뭐랄까 내가 지금 있는 일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해주는 것 같아요. 뭐 20대 때 뿐만 아니라 뭐 지금 전 40대 후반인데 저한테도 아마 그런 효과가 있을지는 이제 가봐야지 알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기서 좀 뜨끔한 거는 중년에 떠나는 세계 여행이라는 제목이었는데 그분이 40살 때 여행을 떠났거든요. 40살부터 중년이라고 하는지는 몰랐네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여행 영어가 우리가 이제 영어를 이렇게 여행을 위해서 영어를 못해도 상관없다. 그리고 여행을 위한 영어는 미국 원어민들하고 대화를 위한 영어가 아니다. 영어권 국가가 아닌 사람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조차도 단어 위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완벽하게 영어를 구사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행을 위한 영어만 연습을 하면 되고 또 어차피 우리가 소통하게 될 사람들은 영어권이 아닌 사람들 우리처럼 영어가 서툰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쫄 필요도 없고 또 바디랭귀지 쓰면서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여행을 영어 못한다고 여행을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듣고 너무 와닿았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맞네 그렇구나 영어권 국가가 아닌 사람들도 많으니까 어차피 그들도 영어가 서툰데 나도 서툴고 그러니까 뭐 문법이 안 맞아도 단어로만 말해도 서로 간에 충분히 양해를 서로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행 자체만을 위한 영어는 충분히 저도 할 수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21살 때 인도에 혼자서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한 달 동안 처음 해외여행 간 거였고 영어를 정말 못했는데도 여행 다니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그냥 그땐 휴대폰도 없었으니까 그거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라서 우리는 지금 인도로 간다라는 책 한 권 들고 여기저기 다녔죠. 어디 갈지는 한국에서 이미 동선을 정했고 숙소도 대충 알아봤고 뭐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 현지에 가서 호텔도 그냥 가서 예약하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전화도 할 수 있는 곳이 없었고, 그래서 그냥 인도 돌아다니면서 기차역이든 어디든 뭐 목적지에 도착하면은 거기서 택시 기사나 뭐 이런 릭샤나 이런 사람들 흥정해서 숙소까지 이동해서 숙소 가서 거기서 그래도 적당한 가격에 흥정해가지고 방 잡고 문제될 거 전혀 없어요. 기차표 같은 것도 뭐 예매해서 기다리면 되고. 근데 아쉬운 거는 그 현지의 여행원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현지 현 자국민들, 인도 사람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면서 대화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 부분이 아쉽긴 했었어요. 근데 그걸 못한다 하더라도 그 여행이 주는 장점은 엄청 많은 것 같고 그렇네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 그러니까 아주머니란다. 그 작가분, 나는 중년의 세계여행을 떠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책에. 그분도 여행한 지 이제 10년 넘으니까 영어가 되게 유창해지셨나봐요. 여행 다니면서 영어 공부를 처음 하고 늦었겠죠. 그리고 그분들 처음에 여행 갈 때는 영어를 몰라서 중고등학교 때 이후로 영어 공부 해본 적이 없다고 단어 위주로 소통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이제 조금 늘지 않을까, 여행 처음 다니다 보면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행 다니면 이제 그것도 유튜브로 찍어서 또 올리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그렇게 하면서 요새는 회사에 어저께도 출근했었지만 회사를 이제 사실 여행에 있어서는 일이 약간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당장 이제 더 이상 돈이 막 회사 사업이 엄청 뭐 지금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잘 안 되고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주식으로 수익이 꽤 들어오는 편이라서 사실 지금 회사를 운영하는 이유는 직원들이 이제 좋으라고 약간 운영하는 그게 제일 크거든요. 뭐 직원들 생각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신경이 자꾸 쓰이고 그리고 만약 생각을 해봤을 때 회사가 없으면은 해방감이 들지 또 상실감이 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완전 아무것도 일 관련된 생각이 없어지면은 제가 하루에 그 생각하는 시간에서 일이 차지하는 게 상당히 꽤 있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면은 되게 어색할 것 같긴 한데 만약 그렇게 되면 저는 당장에 그냥 해외에 나가서 몇 달씩 살다 올 것 같아요. 뭐 근데 일을 하면서는 그거는 불가능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고. 근데 일 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약간 시간을 내는 거, 그러니까 출근을 내 마음대로 좀 안 하고 좀 이런 삶을 살아봤어도 근데 이게 어쨌든 출근 안 한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여기서 다 하는 게 뻔해요. 운동하고 도서관 가서 책 보고 산책하고 그리고 뭐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출근을 하든 안 하든 별 지금 차이가 없어서 외국으로 간다면은 회사를 아예 정리를 해버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까지 들긴 들어요.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새로운 신규 거래처가 또 들어와가지고 신규 거래처 들어오면 또 신경을 좀 써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좀 끝나지 않는 굴레를 돌리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갑자기 일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 돼요. 제가 40대 후반인데 은퇴한다고 하면은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근데 일을 안 해도 할 게 또 되게 많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나이 먹은지 몰랐어요. 나이를 생각보다 많이 먹었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게 요새 뭐 내일 모레 이제 50이라는 게 제일 그렇고
그리고 확실히 젊은 사람들 보면은 어디 핫플 같은 데 가면은 음식점 가도 거의 다 보니까 30대 초반에서 중반? 이 정도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서 이렇게 사람들 남녀 데이트하는데 얼굴 보면은 앳돼요. 확실히 앳돼 보여요. 아, 애들 같다. 물론 그들도 이제 30대 초중반이면 다 어른 성인이잖아요. 근데 확실히 어려 보인다. 제가 30대 때 대학생 바라봤던 시각이지 않을까. 지금 이제 제가 볼 때 대학생들은 완전 애들이죠, 애들. 그리고 이제 20대 후반, 30대 중반. 이런 나이대도 다시 되게 사실 좀 애들같이 보여요. 그리고 그런 핫플레이스 같은 데 가면은 액면가로 제가 제일 나이가 많거나 하여튼 상위 10% 안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는 거 보면은 나이 든다는 걸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근데 뭐 나이 들었다고 나쁠 것도 없죠, 뭐. 그만큼 고생할 거 다 했고, 아플 거 다 아팠고, 다는 아니겠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의 산전수전을 어느 정도는 겪어냈다. 뭐 더 크고 새로운 산전수전이 또 온다 하더라도 그것도 겪어낼 수 있겠지.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 게 나이 먹으면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나의 한계. 아, 이런 거는 그냥 내가 안고 가야 되는구나. 뭐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내 모습이라거나 나의 어떤 뭐 능력의 한계라든 성격의 한계든 인간성의 한계든 그냥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내 환경에서 즐겨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더 커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즐긴다는 그 자체 행위 자체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에이, 즐겨도 그만, 안 즐겨도 그만. 약간 이런 느낌. 별일 없는 게 제일 큰 행복이다 라는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일어나자마자 지금 운동하는 거거든요. 운동 끝나면 밥 먹고 도서관이나 가서 또 여행 관련된 책이나 보고 그럴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아마 다음 주쯤에는 여행을 이제 가까운 데라도 갔다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